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화해와 공존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는 의미와 함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였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3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동유럽에서 개최되는 만큼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화려한 볼거리로 세계 축구 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W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22일 베르디 레퀴엠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W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김남윤 지휘자는 클래식 음악이 교회에서 시작한 만큼 클래식을 포함한 종교 음악이 교회에서 더 자주 연주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걸을 때는 발자국을 남기는 한 발 한 발이 중요합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북미 정상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발을 뗐고 국내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뽑혔습니다. 부디 그 모든 발자국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와 북미 간 평화적 관계 수립, 비핵화와 전쟁 포로, 실종자 유해 송환 등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합의 내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좋은 출발이었다는 평가가 혼재하는데요. 이번 회담의 교계 반응, 조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주요 연합단체와 교단 총회들은 북한과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공존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공동 성명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하며 민족의 궁극적 소망인 평화 통일의 과정이 될 수 있길 희망하고 기도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등 일각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과 모든 합의가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만 한 내용들을 보며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과 실망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국제사회 앞에 약속해놓고 합의 내용을 스스로 깨트린 것과 관련해 이번 포괄적 합의가 과거의 전철을 밟는 반복을 저지를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관련해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는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시 인권 탄압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또 북한 주민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꺼리는 문제다 할지라도 북한 당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닌 국제사회와 국제협약 그리고 전체 세계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담아서 반영을 하는 것이 모든 관계에서 원활하게 풀려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종정선언과 평화조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과 함께 시민사회와 교회가 차분하고 진지하게 민족 화해와 평화 공존 그리고 통일을 향해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부들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교계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김효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곳에서 당선됐고 자유한국당은 2곳, 무소속 후보는 1곳에서 각각 당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정상회담으로 촉발된 한반도 평화정착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투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종교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헌일 목사는 이번 선거 결과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통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정책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회와의 갈등이 커질 우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그 정강 정책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회 전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정부를 설득하고 함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순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현 정부에서 중시하는 인간의 권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간 충돌의 여지가 많아 낙태와 동성애 등을 둘러싼 생명, 가정과 관련된 법과 정책 집행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직전 교계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낙태 방지 운동에 나설 것이며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낙태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재선, 삼선 교육감들, 즉 진보 진영의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며 기독교 가치를 기치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의 존립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공약 냈었던 그 내용의 핵심 워딩이 국가의 교육 책무성 강화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들은 좀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기독 사학들의 자율성은 굉장히 좀 위축될 것으로. 교계 전문가들은 자사고 폐지는 기독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사학의 자유를 확인한 헌재의 판단과 배치된다며 종교계 학교 배정 회피제도 도입과 대안교육진흥 및 학교 밖 학생 지원 등에 대한 제언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98개국 2,525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오는 25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2018 총회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브릿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교대회는 조나단 봉크 교수의 주제 강의를 비롯해 이건영 목사, 이찬수 목사가 각각 특강하게 됩니다. GMS 이사장 김찬곤 목사는 700여 명의 선교사와 100여 개의 선교단체 그리고 개교회가 참석하게 될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선교 동력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영남지역 노회협의회가 지난 12일 포항 동부교회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사 장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1919년 3.1운동 당시 개신교인은 20만 명 정도로 인구의 1.25%에 불과했지만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다며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선교대회에서는 영남지역 노회협의회 손방호 대회장이 대회사를,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가 선교특강을 진행했으며 영남신학대학교와 진주노회, 경안노회에 장학금과 선교비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주 빅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러시아 월드컵인데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경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그것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는 월드컵 분위기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월드컵에 대한 현지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서방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월드컵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이제 러시아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님 맞이를 위한 도시 환경 정비가 잘 마무리되었고 FIFA에서 판매하는 표는 매진되었으며 대회 기간 동안은 월드컵 표를 입국 비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도 있었습니다. 현재 16개의 프로팀이 참가하는 프리미어 리그를 운영할 정도로 구소련 시대부터 축구 사랑이 남달랐던 러시아는 자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스웨덴, 멕시코, 독일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은 어떤 곳입니까? 18일 치러지는 첫 경기는 모스크바 동쪽 400km에 위치한 니즈니 노브고라드에서 스웨덴전이고, 이어지는 경기는 23일 남부 도시 라스토프나돈노에서의 멕시코전입니다. 그리고 예선 마지막 경기는 4일 후 볼가강의 도시 까잔에서 독일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세 경기장 모두 4만 5천 명 규모로 월드컵 경기를 위해 새로 신축하거나 단장한 것인데, 다만 남쪽의 경기장이 나머지 두 경기장과 거리가 멀어 비행기로 이동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의 교민들도 한국팀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모스크바에 살고 있어 한국팀의 경기가 열리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응원의 열정을 가지고 원정을 준비하는 교민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붉은색의 티셔츠와 도구로 응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현지에서 참여하는 교민들은 통역과 현지 안내 등으로 전 세계에서 온 한인 축구 팬들과 함께 어우러져 응원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국빈 방문이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하는 멕시코전에는 한국팀에 대한 응원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러시아도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러시아 내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러시아는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동하계 올림픽을 치른 러시아는 역사상 자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불식시키고 러시아 고유의 문화와 전통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것 또한 이번 월드컵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가 열리는 주요 도시들과 연결되는 공항과 호텔, 도로와 철도 등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음 세대를 위한 초현대식 경기장의 마련은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행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월드컵의 문은 열렸고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이 예선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매 경기에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축구 경기는 결과와 함께 과정도 중요합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소개가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는 깨끗한 스포츠맨십을 통해 러시아와 전 세계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선수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회 전체가 테러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지구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참가한 모든 선수와 응원단이 자신의 나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국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곳 현지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끝까지 다치지 않고 최선의 경기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성 의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음악가들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곳이 예배 자리가 되곤 합니다. 보다 많은 교회 음악을 보급하고자 노력하는 더블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김남윤 씨도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지휘자 김남윤 씨의 인생 이야기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 김남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7년에 뉴저지 필하모닉을 지휘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순회 연주로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을 간 지 27년이 됐을 텐데 그 한국을 이렇게 전국 8개 도시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면서 27년 동안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고 가는 곳마다 공연장이 있고 또 관객들이 클래식 공연에 많이 있는 걸 보고 이 한국이 이제 클래식이 좀 많이 발전하게끔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 권유도 있기 위해서 200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더블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민간 오케스트라죠. 클래식을 좀 보급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6월 22일 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베르디가 작곡한 레퀴엠을 연주합니다. 레퀴엠은 우리 종교음악 중에서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나 뭐 천지창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종교음악의 가장 큰 규모인데 그 중에서도 오라토리오보다는 레퀴엠이 보통 좀 규모가 크고요. 레퀴엠 중에서도 베르디 레퀴엠이 가장 길기도 하고 극적인 요소도 많고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큰 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베르디 레퀴엠은 우선 극적인 요소가 많고요. 그래서 레퀴엠 중에서도 오페라 같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이스트들이 4명의 솔로이스트들이 그 부르는 아리아들이 다른 레퀴엠보다는 굉장히 오페라의 아리아 같은 그런 성격이 많고요. 또 합창곡들도 굉장히 드라마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역동적인 그런 합창곡들을 또 오케스트라도 단순히 반주 수준을 넘어서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그 테크닉이나 음악적인 것도 상당히 요구되는 그래서 오케스트라 합창 솔리스트가 모두가 다 최고의 기량을 나타내야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우선 많은 악기가 있죠. 그래서 현악기 4개, 목관악기 4개, 금관악기 4개, 12개 악기고 거기에 타악기까지 되는데 3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독주하고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인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크죠. 그 다음에 물론 작은 소리도 내지만 그 다음에 악기의 음역이 가장 악기가 낼 수 있는 낮은 음역부터 높은 음역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소리의 색깔이 악기마다 다르고 그걸 적절히 배합할 때마다 다른 색깔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소리를 음색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역시 클래식 음악 중에서 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 연주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교회 어려서부터 성가대를 하면서 있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클래식을 접하게 됐고 신앙과 또 교회와 음악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고 모든 클래식 음악의 좋은 종교 음악의 좋은 곳은 다 교회에서 연주가 됐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교회 음악은 많이 축소가 되고 세상의 음악은 상당히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베르디 레퀴엠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는 거의 지금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공연장에서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교회 음악이 다시 옛날처럼 가능하다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작곡된 그대로 다시 교회에서 많이 연주가 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델 작곡 메시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 메시아를 좋아하는 이유는 메시아는 이렇게 작곡가가 딱 틀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까지 살아라 하고 성경을 주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을 연주를 해보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곡이 바로 그것도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음악 표현에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휘자의 재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핸델의 메시아를 매년 교회 성가대원들과 연주하고 있으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저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지휘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동안에 제가 교회 지휘를 갈 때 요청하고는 많이 다른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지고 나서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내 본연의 자세를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이제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요 사이는 오케스트라도 하고 또 저 성가대 지휘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도 달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7, 8개월째 새로운 모습의
지휘를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이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주 때 해설도 하지만 해설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악기 소개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 이름이 뭐고 이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낸다. 이제 그런 걸 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이제 교회가 이제 성악적으로 성가대나 솔리스트가 해서 은혜 받는 거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로 좋은 찬양을 했을 때 느끼는 은혜가 굉장히 큰데 그런 기회는 상상이 아직도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연주자 한 명이 가더라도 정말 좋은 연주자가 좋은 연주로 찬양을 했을 때 받는 감동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점점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WP라모닉이 이렇게 기회가 되면 작은 인원이라도 가서 정말 좋은 연주로 찬양을 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지역의 클래식 공연을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연주자를 몇 번 초청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줘서 교회에 일반 사람들이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되고 또 교인들의 문화적인 욕구도 채워주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수준이 좀 좋아지는 데에 우리 좋은 연주자들을 많이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6월 20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의 그 베르디 레퀴엠 WP라모닉하고 W 콘서트 콰이어가 연주를 합니다. 정말 은혜의 자리고 아주 규모가 큰 감동 있는 그 연주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밤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스웨덴을 상대로 펼쳐집니다. 최선을 다할 우리 선수들을 위해 아낌없이 응원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을 매건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